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학습지 프린트 17쪽에 나와 있는 직업과 청년윤리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러분 강의를 들었겠지만 핵심 사항 위주로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이제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에서의 직업을 바라보는 동양의 직업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직업을 어떻게 보는 서양의 직업관,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직업관, 동양하면 유불도, 그 중에서도 이제 유교의 우리가 이미 배운 공자, 맹자, 순자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정명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정명을 강조했다. 그래서 아,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공자가 생각한 어떤 직업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맹자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을 구별하여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다. 아, 맹자는 대인이라고 하면 정의로움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냥 소인은 일반적인 사람, 즉 자기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맹자는 이 대인의 삶을 추구하라고 했겠죠. 이렇듯 대인이 할 일, 소인이 할 일을 구별하여 역시 사회적 분업과 상호 보완성을 강조했고요. 이것도 쌤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항상, 그다음에 도덕적인 삶, 항심이 기반되어야 된다. 즉, 백성들이 착한 마음, 맹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이 착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항상 지키려면 항상 안정된 경제적인 안정, 오늘날로 치면 정규직이겠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간이 착한 마음을 지키려면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유교에서 공자, 맹자 뒤를 잇는 순자는 이제 유일하게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악설은 인간이 결국 욕구와 어, 본능에 치우친 상태로 태어난다. 아기 예를 들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악한 본능을 결국 선하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순자는 그걸 이제 예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서 예를 강조한다. 단순해요. 이는 잘 안 보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라. 근데 예절, 인사 잘하고 고운말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예를 강조했다. 비슷한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 맹자, 순자의 어떤 직업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장인 정신,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한 분야에 몇 대에 걸쳐 이렇게 내려져 오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걸 이제 장인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직업관으로 네 가지, 플라톤, 중세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칼뱅, 마르크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 제가 플라톤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 서양의 지역관에서 중요한 건
플라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람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죠. 자, 플라톤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잘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즉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치자, 그 다음에 이 용기, 가슴을 표현하는데 용기가 가진 사람은 이제 군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함.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절제라는 덕목을 일반 그래서 뭐 농민 이렇게 각자 태어날 때 맡은 잘하는 것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덕, 용기라는 덕, 절제라는 덕, 이 세 가지를 각자 통치자가 지혜를 잘 발휘하고 군인은 용기를 잘 발휘하고 농민은 절제를 잘 발휘하면 그게 결국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덕을 잘 발휘하는 게 결국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 덕을 플라톤은 강조했어요. 즉 각자 타고난 고유한 기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역할 분담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잘 발휘하고 용기를 잘 발휘하고 절제를 특히 플라톤은 이 계급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중세 그리스도교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원죄, 그쵸? 에 대한 벌로서 신이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속죄, 죄를 용서를 비는 차원에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신의 신의 입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세가 오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칼빈 같은 사람들은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이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직업의식하면 이 소명의식, 칼뱅이 주장한 그래서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이런 책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서 서양은 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소명의식 이게 결국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소명설이 서양에선 중요합니다. 자, 마르크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던 인물인데요.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 5단계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첫 번째 원시 공산사회 이때는 이제 원시 최초의 인류는 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역사적 발전을 거치면서 봉건 사회 여기서부터 계급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뭐 지주 이런 걸 배우죠. 이제 그러다가 이 봉건 사회가 이제 3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사회 역시 여기도 불평등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불평등.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이 그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이 사회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5번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한 평등적인 사회라고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기 직전에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렇듯 그래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됐죠. 서양의 대표적인 직업관 4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18쪽 여기 플라톤의 직업관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지혜를 이성이라고 표현했고 용기를 기계, 절제, 욕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 군인을 방위자라고 했네요. 생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직업과 행복에 있어서는 여러분 책에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메슬로우.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5단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단계. 1, 2, 3, 4, 5. 자,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윗단계가 이제 안전, 욕구는 생략할게요. 그 윗단계가 이제 애정, 그 윗단계가 존중. 여기 마지막이 자아실현역입니다. 자아실현. 즉 메슬로우는 인간은 요 아래 단계가 충족이 돼야 그 윗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가 충족돼야 다시 윗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 자아 실현까지 올라가는 게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메슬로우가 생각하기에 요 아래 단계가 만족이 안 되면 그 윗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 욕구 5단계를 거쳐서 최종 단계 자아실현, 그리고 이 자아실현을 이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뤄가면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 프린트 19쪽 넘기겠습니다. 19쪽에서는 여러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입장, 프리드먼, 에로 이 두 사람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프리드먼은 기업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 자유시장의 틀을 깨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최대한 하는 게 목표지 어떤 사회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 반면에 에로우는 아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도 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 이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프리드먼과 에로우의 관점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사회 SNS나 기타 여러 가지로 공동체에 묶여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뭐 네트워크, 서로 호혜성,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하나 강조하는 건 정약용 공직윤리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라고 하는
목민간, 오늘날로 치면 뭐 우정읍작 같은 마을 고을의 어떤 공무원이에요. 부임을 그 마을에 부임을 하면 목민, 즉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쓴 책이에요, 정리한. 그래서 오늘날 어떤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그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검절약 이런 걸 절용 아껴 쓰는 거죠. 청렴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프린트 21쪽에 있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21페이지예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자, 갑과 을 누군지 알아야겠죠.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의에 맞지 않으면 예의에 맞지 않으면 서인으로 돌아가게 하며 서인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여 예의에 합치면 자 예의란 말을 계속하고 있네 예의 그리고 직분이 편안히 지키면 키워주고 직분 편안히 지키지 못하면 그만두게 해야 된다.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을 하게 효과적으로 자 공자 동양의 공자 맹자 순자를 좀 전에 배웠죠. 그 중에서 예를 강조한 게 그쵸. 순자입니다. 순자. 그래서 갑은 순자. 자, 을 볼게요. 성향상으로 장인이거나 또 다른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의 전사, 군인이죠. 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들 중 어떤 이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수구의 결정, 이게 그러니까 수기 결정이 심사숙고예요. 그리고 이게 지혜를 빗대는 거겠죠.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이들이 교환이나 참견 이 나라의 파면을 가져다 준다. 자, 지혜, 용기, 절제 각자의 직분이 있고 이동이 안 된다고 했죠. 예, 이건 플라톤을 이렇게 설명하면 결국 군인은 군인이어야 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통치해야 되지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플라톤과 순자인데 있는 대로 보시오. 자 순자는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직분에 따라 나눈다고 했죠. 예 이거 맞아요. 분업 플라톤 치자와 치자 다스리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정의롭다. 동일하지 않죠. 지혜, 용기, 절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예, 그러니까 틀렸어요. 동일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플라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층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갑을 개인의 사회적 역할은 능력에 따라 구분되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신문의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한 중견 기업이 기업 얘기를 하네요. 직원 폭행, 회사 금융 등의 문제가 알려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의 한 직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이제 내부 고발이라고 하죠. 최근 그 직원은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발령을 내고 청구 같은 것에 업무 진행이 되었다. 이 사건이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진 자의 횡포 기업 주겠죠. 회사의 불법 행위, 노동자의 권리 문제, 폭력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주 앞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쟁점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업가와 근로자가 다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2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성 그죠?
기업가의 불법 행위를 불가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마련해 맞죠. 기업가가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유만 보장하다 보면 그쵸 기업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건 아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 정부가 필요하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상생적 서로 도울 수 있는 인식하고 기업가는 노동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예, 22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모두 V표를 한 학생은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한자네요. 네, 이게 일할 노자예요. 일할 노자. 자, 그래서 노심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해서 그래서 노력이죠. 이게 한다. 어떤 사람은 몸을 쓰고 몸의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쓴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다스리고 통치네요.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굴까요? 그쵸, 플라톤, 지혜, 용기, 절제, 예, 플라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서 항산 나왔네요. 항심. 지금 이게 가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 사람이란 얘기는 자, 항산, 항심 하면 예, 맹자죠. 맹자. 예, 그래서 이 플라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동양의 맹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자도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 어떤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산항심. 자, 그럼 봅시다. 맹자의 입장에서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된다. 예,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겠죠. 여기 다 틀렸네요.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요. 자, 두 번째,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예, 이거 맞겠죠? 맞아요. 이거 맞고 계속 나오네요.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예, 이것도 맞죠. 항상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나? 아니죠. 자신의 덕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틀렸네요. 결국 2평 3번이 정답이네요. 맹자. 자, 4번. 다음은 서양 사상가라고 얘기했나요? 가불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일과 직업 생활하고 보냅니다. 우리는 일과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갑이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인간은 여가를 얻기 위해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얘기가 나오네. 인생에 대해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건 그리스도교 중세에 그쵸? 원죄라고 얘기했죠. 원죄에 대한 인간의 노동은 원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명상과 신을 향한 기도도 해야 된다. 자,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양식 소명 나왔네요. 소명, 칼뱅, 직업 소명설 소명이네요. 자, 그럼 봅시다. 중세,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를 유지 아니죠. 원죄를 신에 대한 소명이라고 했으니까 생계 유지가 유일한 건 아니죠. 칼뱅, 근면 성실한 직업 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칼뱅은
예정설. 이미 신은 누가 천당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다 예정해 놨더라고 하는 예정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근면 성실하다고 누구나 다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근면 성실하면 어떤 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성공을. 그래서 이미 신은 누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정해져 있으니까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갑을 육체 노동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은 성실하게 임해야 돼.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